안녕하세요. 오늘은 12문성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. 12문성이라는 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단계를 12단계로 나눈 거거든요. 요즘에 제가 이제 자평진전을 보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, 자평진전에서 보면 양은 순행을 하고 음은 이제 거꾸로 퇴진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옛 고전을 보면 고전 중에서도 성리학 쪽을 보면 이 리와 기, 음과 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연구를 한 게 많은데 이걸 명리학과 이제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라는 게 이제 와가지고 음감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. 제가 처음에 이 공부를 했을 때만 해도 이 조견표를 이제 일일이 적용을 하면서 하려니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. 자, 음간이라는 거는 왜 역행을 할까요? 제가 음과 양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 올렸지만 이 음양을 좀 이해를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 음간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를 말해요. 여자들도 좀 더 실속 있고 눈에 보이는 형태를 더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이런 이유도 있는 거고, 천간 중에서도 이 음간을 보면 을이 있고 정화가 있고 기토가 있고 그 다음에 신,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있잖아요. 자, 우리가 이 을을 뭐라고 하죠? 상징적으로 뭐 이렇게 넝쿨이나 꽃이나 잎사귀라고 하잖아요. 감목 같은 경우는 이 솟구치는 에너지죠. 그래서 큰 나무에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, 을목은 보통 이게 옆으로 막 퍼지면서 이 생명력을 확장하는 기운이잖아요. 얘가 잎사귀고 꽃이라면 이 꽃이 가장 예쁠 때가 언제죠? 그러니까 언제 필까요? 꽃이 피울 때가 언제일까요? 내가 가장 화려하게 잎을 펼치고 꽃을 피울 때가 바로 이 여름이잖아요. 태양이 가장 뜨거운 여름인 이 5화일 때 얘가 생하게 되는 거예요. 비로소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내면서 화려하게 이제 생하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 을목한테 5화는 식상이잖아요. 목생 화가 되니까. 그래서 이 식신이라는 재능을 이렇게 펼칠 때 가장 화려하게 꽃을 피운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럼 얘는 언제 죽을까요?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예쁜 꽃이라든지 잎사귀라는 거는 겨울에 죽잖아요. 지금 바깥을 보면 이 소나무 같은 큰 나무 있죠. 얘네들은 아직 뿌리를 받고 있잖아요. 하지만 이 잎사귀 같은 거나 뭐 꽃 같은 거는 뭐 겨울비가 내리면서, 이 해수가 겨울비잖아요. 겨울에 내리는 물수니까 이 겨울비가 막 내리면서 잎이 얼어 터지고 땅으로 떨어져서 썩어버리죠. 그래서 이 을목은 형체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해에서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을목은 환경에 이제 민감하고요. 그 다음에 정화는 촛불이잖아요. 양간인 병화는 태양이라서 낮에 왕성하지만 이 음간인 정화는 이 실질적인 빛이기 때문에 태양이 사라져야 이제 이 형체가 살아나는 거예요. 이 촛불이라는 것도 어두워야지 내가 쓸모가 있는 거지, 낮에 촛불은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 해가 저무는 시간 오후 5시에서 7시쯤 이 유시, 이때에 정화가 이제 생한다고 보는 거예요. 낮에는 이 형체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 정화가 쓸 수가 없으니까 죽어 있는 상태지만 이 해가 딱 지면 어떻게 될까요? 촛불 필요해, 나 가로등 필요해, 이럴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정화가 이 만천하를 비추는 주인공으로 화려하게 등장을 하려면 이 저녁, 해가 뉘엿뉘엿 질 때, 이때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이
금이라는 건 화한테 편재잖아요. 편재. 그래서 내 빛으로 이 세상의 결실, 이 유금이라는 보석을 예쁘게 비추거나 재련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자기가 태어나는 때이고, 이때 이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이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이 정화라는 촛불이 해가 질 때 내가 쓰임이 필요한 거라면 반대로 생각을 할 때 해가 뜰 때 나는 죽겠죠. 그래서 이 인목 있잖아요. 해가 다시 뜨는 이 시간대에 이 정화는 죽는다고 보는 거예요. 이 질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이 인시라는 거는 3시 반에서 5시 반 해가 뜰 때를 말하는 거죠. 이 등불 같은 경우는 이 초가 기름 다 떨어지고 또 태양빛이 들어오면 이 등불의 빛은 형체도 없이 사라지잖아요.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이제 죽음을 뜻하는 거고요. 또 이 인목이라는 것 자체가 거대한 생목인데 이 작은 불씨 하나가 이 인목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? 이 불씨인 정화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커다란 땔감이 되겠죠. 그래서 이 나무는 이 불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불꽃을 이제 눌러서 꺼트리는 그 목다 화식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. 그래서 이 정화의 생산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쓸 수 있는 그 실질적인 효용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죽고 사는 게 이제 달려 있고요. 그 다음에 기토를 보면 기토는 보통 이제 봄에 씨를 뿌리니까 봄이 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질적인 관점에선 다른 거예요. 이 가을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. 농사가 끝나고 알곡을 다 거둔 뒤에 이제 논밭을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땅이 그 무거운 곡식 있죠. 그 무거운 곡식이라는 거 얘한테 이제 나무를 따겠죠. 얘네들을 이제 다 벗어 던지고 다음 생명을 품기 위해서 영양분을 응축한 이제 순수한 흙의 상태로 돌아오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기토라는 게 이때 이 유금일 때 이 계절에 질이 가장 밀도가 단단하고요. 자기 정체성을 완벽하게 갖추는 시기가 바로 이 유금일 때거든요. 기토가 유금을 만나면 이제야 내 실속을 챙기고 내 땅을 가졌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이 기토라는 거는 이제 이 인목에서 죽거든요. 이 초봄이 되면 그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이제 부풀어 오르잖아요. 그러면 이 나무가 이 내 땅을 막 이렇게 뿌리들이 막 이렇게 위로 뚫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. 이 꽉 막힌 땅을 나무가 뚫어서 올라오면 이 기토 입장에선 제가 기토 입장이거든요. 내 살점이 찢기고 형체가 흩어지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나무한테 모든 영양분을 다 빨려버리니까 이 기토라는 질의 독립성은 죽어버리거든요. 이 고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어떤 생명이 살 수 있게 되는 거고, 그래서 이 기토 일간이 이 인월이나 이 호랑이 운을 만나게 되면 보통 남 좋은 일을 많이 시키게 되는 거예요. 얘한테는 이제 관성이잖아요. 나를 치는 관성. 제가 월지에 이 인이 있거든요. 그러면 이 기토가 이 인월에서 죽을 사자잖아요. 그러니까 평생 어떤 다른 사람의 기대나 사회적인 틀에 나를 맞추어서 사느라고 정작 이제 나라는 땅이라는 실속은 없었어요. 하지만 지금 이제 제가 그 신대운을 맞아서 경신대운을 맞아서 이제 실속을 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때가 왔고요. 그 다음에 이 신금은 날카로운 메스이자 완성된 보석이고 또 설이잖아요. 신금은 이 자에서 생하는데요. 양간인 경금은 이제 가공되지 않은 원석이라서 이제 불로 달궈야 되지만 이 신금 같은 경우는 불을 만나면 이제 녹아버리는 거예요.
자수라는 건 이 한겨울에 맑고 차가운 물이거든요. 이 보석이 물에 식히면 이 보석의 광채가 이제 눈에 보이게 드러나서 생의 기운을 얻는 거예요. 신금은 날카로운 지혜와 재능을 맑게 쏟아내서 세상을 정화할 때 이 신금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. 이 신금 입장에서는 자수가 금생수하게 되는 거잖아요. 식신이죠. 그래서 이 신금은 이 자신의 날카로운 지혜와 재능을 이렇게 맑게 물에 쏟아내서 세상을 정화를 할 때, 아, 나는 이때 살아있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신금일간이 만약에 자수를 만나게 되면 이런 좀 지저분한 인연이랑 환경이 정리가 되고 자신의 가치가 이제 비싸지게 되는 거죠. 신금은 사에서 죽는데요. 사화는 이 초여름의 강력한 열기이며 용광로이며 불꽃이거든요. 얘는 보석이라고 그랬잖아요. 보석인데 이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? 내 금을 녹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내 소중한. 그럼 형체가 뒤틀리고 녹아내려서 이 신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신금은 서리이기도 하거든요. 서리. 겨울의 서리가 여름을 만나면 뜨거운 이 불을 만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. 보통 신금이 사화를 만나게 되면 조직의 압박이나 관제구설, 또 과도한 열정에 자신을 태워버려서 번아웃이 오기 쉽겠죠. 화극금이 되니까요. 그 다음에 계수를 볼게요. 계수라는 거는 임수의 바다랑 달리 빗물이나 이슬을 뜻해요. 내 실질적으로 보이는 이 빗물, 이런 거는 언제 실질적으로 필요하게 될까요? 봄에 그 새싹이 막 이렇게 솟아날 때 그 빗물이 얘네들을 이렇게 키워주잖아요. 생명을 키우는 에너지로서 얘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묘목에서 봄에 이 묘목에서 얘는 실질적으로 얘의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수생목 하면 얘도 식신이 되죠.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운 거를 세상에 풀어낼 때 이 계수는 어떤 나의 그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겠죠. 그리고 계수는 이 신에서 가을에서 죽게 되는데 이 가을 바람이 불면 이 이슬이라는 게 마르잖아요. 가을에 막 건조하니까. 그러면 이 비는 차가워져서 생명을 키울 수 있는 그 기능이 사라지는 거예요. 자, 이 계수는 금생수해서 도와주는 인성일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신금을 만나게 되면 너무 큰 조직이나 이제 권위에 흡수가 돼서 개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. 죽을 사자잖아요. 그래서 이 거대한 권력에 의존을 하게 되면 나의 영리함은 죽는다 해서 그 의존성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누구한테 이런 도움을 받으려 하면 안 돼. 이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사자이기 때문에.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음간인 을과 정과 기와 신과 계수는 언제 생하고 죽느냐, 이거를 하루에 생각이 날 때마다 최소 한 번 이상 하면 좋겠죠. 꽃은 한여름에 만발할 것이고 이때 태어나고 또 겨울에 잎사귀가 다 말라서 죽겠죠. 그 다음에 정화는 촛불이니까 내가 해가 뉘엿뉘엿질 때 요때 필요할 거고, 또 해가 뜨는 인시 요때 죽겠죠. 기토는 땅으로서 내가 가을에 어떤 고식을 다 이뤄내고, 아, 내 할 일 다 했네, 아, 이제 쉬고 싶어, 이럴 때 이제 태어나겠죠. 그래서 가을을 뜻하는 봄, 가을, 그리고 내가 다시 봄이 되면 또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이때,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, 이때 죽겠죠. 신금은 보석이니까 이 보석을 깨끗하게 닦아주는 겨울, 그 다음에 불로 녹이는 이
사화일 때 죽을 것이고, 개수는요? 개수는 내 물이 언제 필요하죠? 이슬비는 봄에 필요하고 가을에 말라버리니까 물은 죽어버리겠죠. 이렇게 일단 음간을 외우면 되겠습니다.